여기 휴가를 온 한 핀란드 여성이 놀란 눈으로 한국의 한 골목길에 서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야 하는 그녀는 바로 앞에 산더미 같이 쌓인 눈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운 한겨울임에도 그녀는 갑자기 외투를 벗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길 꿈꿔왔었는데요. 제가 가진 신체적 결함 때문에 수차례의 도전 끝에 성공했어요. 그건 바로 또래에 비해 키가 크지 않은 것이죠. 비행기에는 오버헤드 빈이라는 수화물 보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짐을 올리려면 기본적인 키가 필요하고 또 체력도 받쳐줘야 하죠. 그래서 몇 번을 합격하지 못하고 미끄러졌었어요. 다행히 전 팔 길이가 평균보다 긴 편이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서 승무원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벅차고 기분이 좋네요.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는 제가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친절한 일본인과 효율적인 한국인입니다. 그동안 만나본 승객들의 성향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일본과 한국을 다녀오는 휴가 계획을 짰죠. 제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굳이 왜 겨울에 남유럽 놔두고 일본과 한국을 가냐고요. 하지만 저는 특히 한국이란 나라의 크게 매력을 느껴왔기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한국이 요즘 얼마나 핫한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제가 먼저 갔던 곳은 일본이었어요. 예전부터 알려진 선진국이고 또 비행기에서 만난 승객들도 너무 조용하고 좋았거든요. 일본 숙소의 주인 아주머니도 예상대로 친절하고 상냥하셔서 좋았어요.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관광을 해보니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었어요. 나이든 분들이야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심각할 정도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듬더듬 말하려는 사람들도 발음이 너무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첫 음식은 무난하게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한바구가 햄버거를 말하는 것이란 걸 한참 후에 알아들을 정도였죠. 그리고 몇몇 남자들은 영어 대화를 시도하다가 제가 한두 번만 못 알아들으면 곧바로 말없이 다른 데를 보면서 쌩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도해보면 좋을 텐데 일본 남자들은 숫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의 도시라서 그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여행을 가려고 차를 렌트해 놓았는데요. 바로 그날 제가 치를 떨면서 겨울엔 일본에 절대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밤동안 폭설이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눈이 그대로 수북하게 쌓여 있더군요. 저는 잠시 머리가 정지해서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분명 지금 내리고 있는 눈발은 없으니 밤 동안 온 건데 왜 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저희 핀란드는 눈이 오면 커다란 제설 작업 차량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제설을 하거든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시 정부가 관리하고 작은 골목길 같은 곳들은 주택 관련된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눈을 치우죠. 빠르게 제설을 한 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모래를 건물 주변에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밤낮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관리업체나 인부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는 10년 만에 큰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3일 넘게 쉬지 않고 눈이 내렸는데도 문제없이 곧바로 제설 작업이 진행되었을 정도죠. 덕분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시도로 전체가 마비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루 1m가 와도 너끈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40-50cm 정도의 눈이 왔을 뿐인데 눈이 하나도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일본은 원래 제설을 잘 안 하는 것 같더군요. 한숨을 쉬며 일단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인지 눈 치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두신 것 같더라고요. 간신히 눈을 밀어내며 집 밖으로 나가보니 주변 집들도 몇몇 집 빼고는 다 문 앞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서 스스로 눈을 치우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전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 우선 하루는 어쩔 수 없이 쉬기로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아니 눈이 온통 쌓여 있는데도 그날 하루 종일 제설을 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체 일본 정부나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관광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전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 그냥 포기했죠. 숙소는 춥기까지 했지만 일본에서의 남은 날들을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보내야만 했어요. 제가 떠나는 날이 될 때쯤에야 날이 풀리면서 도로에 눈이 녹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나라인 한국 여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른 아침 불안감을 안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일본과는 다른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한동안 못 와봤던 사이 인천공항엔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샤워실뿐만 아니라 수면실과 찜질방도 운영되고 있더군요. 일본에서 추위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을 잠시 녹이고 씻으니 피로가 사르르 풀리면서 노곤해졌어요. 잠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국 숙소로 가서 자는 게 낫지 하는 마음의 걸음을 재촉했죠.
저는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았는데요. 공항에서도 그렇고 이름이 민재라는 젊은 집주인분도 일본과 달리 영어가 능숙해서 너무 좋더군요. 잘 표현 못하는 건 어플로 번역기를 실행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핀란드에서 왔다니까 핀란드어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귀여웠어요.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민재 씨는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해봤는지 능숙하게 여러 관광지와 식당을 추천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오늘 밤에 숙소 근처 시장에 나가면 사람도 많고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 혼자 밤에 나가라니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요? 저희 핀란드 같은 경우는 치안이 안전한 편이지만 저는 북유럽 말고는 대부분 치안이 안 좋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밤에는 총 맞거나 강도 당하기 십상이죠. 보통의 나라에서는 저녁 6시 또는 7시쯤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일정이에요. 대부분 8시만 넘어도 외출 자체를 굉장히 자제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핀란드 생각하고 이탈리아에서 밤에 길거리에 나갔다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멀리서 자꾸만 따라와서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로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농담이냐 물어보자 민재 씨는 진심이라며 무서우면 자기가 가이드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이 사람도 불안해서 믿을 수 없었지만 어차피 민재 씨가 나쁜 사람이라면 이 집을 잡은 순간 위험에 빠진 거나 다름없으니 함께 저녁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반짝이는 밤거리를 걸으며 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희 핀란드에선 보기 힘든 활발한 분위기였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백야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핀란드의 대략 5월부터 8월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무려 19시간 정도 해가 떠 있어서 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바깥은 환한 기간이죠. 반대로 겨울에는 해를 고작 3, 4시간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극야 기간이에요. 대충 낮 3시면 어두워져서 모두 집에 들어가야 하죠. 짧은 일조량 때문에 겨울에 핀란드에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아주 흔해요. 그렇다 보니 한국의 활발한 밤거리는 제겐 마치 환상의 나라 같았습니다. 시장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장보러 나온 모녀들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는 회사원들도 있었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불빛으로 환한 밤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분위기였어요. 이런 경험을 선물해준 민재 씨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문득 민재 씨 얼굴을 바라보니 민재 씨도 웃으며 절 보는데 부드럽게 웃는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더군요. 여행이라 그런가 싶었죠. 시장을 조금 벗어나니 공원이 보여서 전 저도 모르게 주저했어요. 보통 밤 공원은 아주 위험한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민재 씨는 괜찮다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믿고 공원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서 저는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밤에 이렇게 즐거운 나라가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마 모두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랄 거예요. 이렇게 밝은 밤거리를 걸었냐고요. 이런 한국을 두고 제가 왜 일본을 먼저 갔는지 정말 아쉬운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영어도 모두 잘 통했고 왠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는 일본보다 훨씬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만약 누가 일본에 대해 물어본다면 전 주저앉고 한국만 가도 충분하다고 얘기해 줄 작정이랍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참 부러웠어요. 핀란드는 겨울에 해가 워낙 짧다 보니 해만 나오면 핀란드 전 국민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두 다 밖에 나와서 해를 쬐거든요. 한국은 겨울에도 해가 길고 또 밤에도 이렇게 즐거우니 참 매일매일 하루가 즐거울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창 둘이 걸을 때쯤 눈발이 슬슬 날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저희는 서둘러서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죠. 그때 전 너무 황당해서 이건 환상인가 싶어 멍해지는 광경을 보았어요. 마치 마술처럼 저쪽 큰 도로에는 눈이 하나도 안 쌓이는 것이었어요. 인도는 하얗게 변하는데 도로만 까맣게 남아있으면서 마치 크림샌드 같은 광경이 되었죠. 제 머리에는 아직 눈이 쌓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민재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민재 씨는 미끄러질 수 있는 도로나 차가 많은 도로에는 열선이 깔려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니 추운 지역도 아닌데 도로에 열선을 깔 수가 있다니 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도로 안에 묻힌 열선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더군요. 정말 놀라운 경제력과 기술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재 씨가 핀란드에는 이런 게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물론 핀란드에도 열 파이프를 매설한 곳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눈도 많이 오고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 제설 작업이 주된 기능을 하죠. 그런데 한국같이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걸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경제대국인 일본에서는 열선은커녕 제설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비용까지 기술력이 발전해 있다는 의미겠죠. 어쨌든 얼른 집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방도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몸을 잠시 으스스 떨자 민재씨가 이걸 침대 밑에 깔면 따뜻할 것이라며 매트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세 너무나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콘센트를 연결하자 10분도 안 되었는데 침대가 온통 불덩이가 된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는데 전 전열 제품이 잘못돼서 불이 나는 게 아닌가 화들짝 놀라서 침대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동안 아무 일 없더군요.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덮자 이건 마치 벽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훈훈해서 이건 꼭 핀란드로 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차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저는 잠자다가 새벽 6시쯤 문득 깼는데요. 소란스러워서 창밖을 봤는데 저는 또 한 번 일본과 한국의 넘을 수 없는 격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선진국은 정말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에서는 며칠이 가도 제설 작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한국은 역시나 절 실망시키지 않고 제설차가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일 관광도 문제없겠군 하면서 좀 더 자려는데 숙소 주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민재씨더군요. 전 한국인들은 참 부지런하네 벌써 뭘 하고 있지? 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커다란 판으로 된 도구와 빗자루를 이용해서 모두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환한 얼굴을 하고 골목길 가장자리로 눈을 쓸어내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민재씨가 왠지 멋져 보이고 저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광객이면 그저 편하게 있다 가면 되는데. 아마 이미 민재씨에게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갔더니 민재씨는 화들짝 놀라면서 추운데 왜 나왔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눈을 치우고 있느냐고 묻자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집 앞 골목길은 스스로 눈을 치운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요. 또 눈이 미끄러워지면 연세 드신 분들은 큰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다며 보통은 우리 집 치우는 김에 다른 집 앞도 치우곤 한다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위험하면 안 나오면 되는 거고 혹은 자식들이 치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민재씨가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 집도 다른 집도 치우다 보면 언젠가 본인이 못 일어났을 땐 누군가가 자기 집 앞을 쓸어놔주기도 한다네요. 눈을 빨리 못 치우면 눈이 얼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누가 치워놔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민재씨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수긍이 되었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서양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행동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몇몇 집안만 치워져 있던 게 기억났죠. 바로 한국인 특유의 정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들이 이런 멋진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말리는 민재씨를 힘으로 이겨내고 저도 빗자루로 눈을 함께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면서 이것도 뜻깊고 너무 기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는 것도 여행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고 체험하는 게 어쩌면 진정한 여행이잖아요. 저도 멋진 한국인이 된 것 같았고 뭔지 모를 감정이 벅차오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저기 보이는 골목 끝까지 함께 쓸자고 말했습니다. 민재씨는 못 말리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럼 얼른 끝내고 차 한잔 하자더군요. 저도 핀란드에서 살아서 눈 치우는 건 1도 아니었기에 신나게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눈을 조금 치우다 보니 저는 어느새 춥기는커녕 더워져서 외투를 벗을 정도였고 함께 땀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민재씨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답니다. 성격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또 생각도 멋진 남자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민재씨를 자꾸만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바보가 아닌 남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분위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재씨도 제가 좋았어서 첫날 저녁에 밤데이트를 은근히 내비쳤던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 못했던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핀란드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한국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 스타가 되었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생긴 것도 이유이지만 비결은 바로 민재씨가 선물해준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의 놀라움을 경험한 동료들이 제가 깔고 앉은 전기장판을 차지하려고 모두가 난리가 났거든요. 전기장판만 켜면 서로 앉으려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웃으면서 저희는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는 시간이 시작된답니다. 제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